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생명공학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94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생명과학, 성실함, 수학, 과학 성적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생명공학과 논술전형, 고려대 생명공학부 논술전형, 건국대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명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남학생입니다. 네, 생명공학자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 이 희망대학만 봐도 생명공학자가 꼭 되고야 말겠어라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 학생 과학 분야 중에서 이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황우석 박사의 사기극에 대한 뉴스를 보고 사기극. 네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 생명공학 쪽에서 내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자 사이에 있는 특정 교수 특정 교수하고만 이렇게 관계가 있는 과학 구조 같은 게 잘못됐구나 싶어서 그런 걸 고치고 싶어서 생명공학자를 진출. 네, 그렇군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그냥 예. 그것만 딱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자기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걸 생각했다는 게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상담을 통해서 좋은 도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안성환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이제 우리 학생처럼 이게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네. 또 사회적인 정의까지도 이렇게 네. 생각하는 학생들 참 훌륭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안성환 선생님, 우리 학생의 특징과 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을 서류상을 통해서 제가 그려본 바로는요. 일단 정말 성실하고요, 착실한데 어딘가 모르게 스스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신감이 조금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항상 입시 결과에서 보면 양쪽의 자신의 강점이 아닌 뭔가를 양쪽을 다 추구하다가 결국에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꼭 찾는데 올인해야만 하는 그런 포인트에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신의 강점도 찾고 자신감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대입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 비교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수시, 정시 경쟁력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죠. 수시하고 정시 비율을 저는 60대 40%로 일단 판정을 했습니다. 예, 수시를 60, 그리고 정시를 이제 40%로 수시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이 평가했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수시와 정시 상황에서 6대 4로 갔지만 수시 쪽이건 정시 쪽이건 결정적인 어떤 약간 모자란 것 같은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우선 수학 같은 경우와 과학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네. 수학은 1.8등급이었고요. 과학은 1.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했지만 비교과적인 측면에서 이따가 뒤쪽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뭔가 생명공학과 관련된 어떤 결정적 포인트가 약간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이에 비해서 모평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수학과 과학 성적을 보게 되면 심화 과목으로 가는 2학년 과목일수록 원점수가 약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점수가 하락했을 때는 자연계열의 특성상 반수생이라든가 재수생의 유입 효과로 인해서 수학과 과학 부분에서 상당한 보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논술과 같이 연결해서 수시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약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대안으로는 수시에서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대학의 폭을 좀 넓히면서도 정시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265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유리한 전형을 조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가장 먼저 본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교과 성적의 범위가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종합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을 통해서 좀 더 상위권 대학을 도약하고 싶어하는
하는 쪽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생명과학에 필요한 세특이라든가 아니면 독서 부분에서의 현실적인 그 보완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종합전형에서 상당한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 조건은 지원대학의 폭을 약간 넓혀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논술 전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논술 전형은 6월 달 모평과 9월 모평까지의 그 성적 추이를 반드시 지켜보면서 원서 6장 가운데 2장 정도를 고려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의 특성상 수학과학의 성적과 아주 밀접한 그 합격률을 나타내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정시 전형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원점수가 수학의 원점수가 통상적으로 85점 내지 88점 정도를 모평해서 성적을 받게 되면 그 자연계열에서의 그 재수생과 그리고 N수생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거의 3등급 중반 정도까지 밀리는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하고 과탐에 대한 집중적인 그 보완을 필요로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어 성적을 고려해 봤을 때도 중대와 건대선 정도의 사이에 있는 학생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작년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1등급이었고요. 수학은 2등급, 영어는 4등급, 한국사 2등급, 화학원은 1등급, 그리고 생명과학원은 1등급으로서 전체 국수, 영, 과탐의 평균 점수가 2등급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9월과 11월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국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점수가 하락하면서 2등급으로 하락을 하게 됐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약간 자신이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마도 9월과 11월의 난이도 차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4등급까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교과목의 특성상 그 내신에서도 똑같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 급간대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2등급을 받고는 있지만 실전 수능에서는 2등급 후반 정도나 3등급 초반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급간에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학년 때까지 수학 원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3학년 때는 자신의 그 수학 점수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만 하는 그 포인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따가 이메일로 그 자료에서도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그 성적대가 아마 음영으로 칠해져 가지고 학생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학생이 말하는 중경시 이상급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한 90% 정도의 백분위를 보여야 되는데, 학생도 이따가 질문을 요소로서 봤었지만은 영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영어가 부족한데 영어 선생님한테 딱 걸렸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오늘 상담 못하게.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해 볼게요.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은 어떤가요? 예,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1.5등급 평균을 가졌고요. 수학은 1.8등급, 국어는 2.25등급, 그리고 영어는 2.3등급, 그래서 전체 평균을 1.94등급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분, 언과 미적분 그 심화 과목으로 갈수록 원점수가 1학년 때에 비해서 점점 빠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수학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이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자신감 결여에 의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탄탄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점수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3학년 때 2과목의 수학 성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심화 과목에서 좀 더 튼실한 그런 교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좀 하고 싶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2등급이었었는데 생명과학 원에서의 그 1등급을 유지하는 성적은 매우 돋보이는 성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네, 1, 2학년 동안의 그 4학기 동안의 학년별 추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국어는 3등급, 1등급, 2등급으로 어느 정도의 등락폭을 가지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 1등급, 2.33등급, 1.67등급으로 약간은 좀 올라간 그런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영어는 2등급에서 2학년 2학기 때 3등급으로 하락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형 과학이 전반적으로 1.9등급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에서는 자연계열 학생에게 수학과학이 매우 국수형 과외 평균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학 성적이 평균 2등급을 유지하면서 수학과학의 성적은 1.6등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먼저 안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이고요. 구름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 비는 봉사 활동입니다. 네, 다소 좀 부정적인 중간에서 약간 부정적인 평가인데요.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평가 좀 해주시죠. 네, 그 비교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학생이 좀 더 각성을 좀 했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깊은 뜻인데. 어느 정도 특히나 보완해야 될 점이 세특과 독서 부분에서의 보완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비교과의 주요한 내용이 수학과학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주로 위주로 했고요. 하지만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가 생명과학인 만큼 화학과 생명과학에 관련된 세특이라든가 아니면 비교과 활동들이 충분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 세특은 약간 좀 평범한 편이었고요. 교과만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남아있는 한 학기 동안에 세특에서의 그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특히나 생명과학 2가 아마 이제 심화 과목으로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세특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서에서 생명과학과 관련한 그 심도 있는 그런 책을 한두 권 정도는 3학년 1학기 때 좀 더 섭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비교과에 자신을 조금 더 드러냈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이 있었고요. 이제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망대 이제 세 군데를 보내줬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선 학생이 지망한 1, 2, 3지망 가운데서 제가 주목한 것은 3지망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1, 2지망 같은 경우와 그 3지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학생이 가장 충실해야 될 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종합전형에서의 끝선을 일단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는 260여일 동안 끝까지 지금 결코 학생이 능력이 모자라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학에 대해서 끝까지 그 정시 준비를 하면서 가다 보면 마지막에 논술을 2장 내지 3장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종합전형에 대한 마무리를 먼저 학기 초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건국대학교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을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학생이 아까 처음에 이제 황우석 박사 문제도 거론했는데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 건대 준비 사항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학생의 그 건국대학교 준비 사항을 보게 되면은요, 교과 준비도로는 평균적인 지원자의 합격자 풀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편이라고 판단해서 별 4개를 줬고요. 네. 비교과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화학이나 생명과학에 있어서의 세특 내지는 독서에서의 약점으로 인해서 아직은 3개 정도 평이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전형에서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 건국대 특징도 좀 궁금하고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도전 가능성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을 해주실까요? 네. 건국대학교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는요, 작년에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한 전형입니다. 경쟁률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갔던 그 전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에는 10명을 모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7명을 모집했었던 2015에서는 7명을 모집했었는데 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생명공학과 11.29대 1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무려 26.67대 1로 수의의 다음에 경쟁률을 보였던 학과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서류 100,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100이고요.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인재상으로 가장 키워드로는 능동적이면서 창의적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입시 결과에서는 화면상으로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원자의 평균, 교과 평균이 약 2.2등급 정도가 되는 그런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2015와 2016의 그 비교를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대를 지원하는 풀 자체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서는 이 정도가 중간 정도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을 가능한 그 부분을 저는 고려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 전공하고도 일치하면서 교과에서도 우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비교과의 세특과 독서를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건국대 수시 지원할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지망생들이. 그래서 2015학년도 건국대 수시 결과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2015학년도 수시 결과 같은 경우에 건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수학 성적이 약 3등급 정도 내지는 2등급 후반 정도를 가지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2015 수시 결과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체 합격자 평균이 약 2.4등급 정도가 나왔었고요. 네. 교과는 약 1.5등급 정도에서 평균값을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100분위 평균으로 85%,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평균 3등급이지만 수능 평균은 2.5등급이고 100분위 평균은 84%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이 지망하려고 하는 KU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2.2%, 수능 평균이 3.1등급이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수학 과학에 대한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과학중점학교의 이과 네. 반학생 중에 내신 1.9등급이니까 이제 본인도 상당히 이제 기대하는 바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건대 외에 조금 상향할 수 있는 대학들이 좀 있나요? 네, 일단 전략적으로 2016학년도에서의 특징이 본인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선을 바탕으로 해서 전형과 대학의 그 범위를 정하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논술 전형이라는 것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종합 전형에 있어서의 끝선을 어디까지 잡는가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추천하고 싶어하는 전형이 바로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 전형의 폭을 성균관대에서부터 건국대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긴 선을 가지는 것이 좀 더 본인이 정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전형을 추천했고요. 예.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조금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 2015학년도에는 성균 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했고요. 동시에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학년도에서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바뀌었다가 금년도에는 다시 성균 인재 전형이라는 네이밍을 바꿨을 뿐인데 두 전형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모집 단위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서류 내용으로는 마찬가지로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2단계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 모두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경쟁률이 9.44대 1 정도를 보였었는데 작년도에 글로벌 인재 전형이었을 때 15.38대 1의 그 비율, 그 경쟁률을 가졌던 모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선을 한번 보게 되면요, 교과 평균이 약 1.9등급 정도이고 수능 평균이 1.9등급 정도 있었던 100분위 전체 평균이 약 90%였던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 학생이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9등급 후반이기 때문에 좀 더 교과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수학과학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라라고 조언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생명과학 2를 선택해야지 되겠죠. 당연히 생명과학을 모집 단위를 지원을 하니까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대교협에서의 공통 양식에 있어서 4번 항목이 그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등을 묻는 4번 그 항목이 그 자율 항목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1번과 3번 사이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기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한 군데 더 추천해 주셨네요. 한양대요. 네. 한양대 논술을 쓴 이유는요, 현실적으로 학생이 1지망에서 연세대 논술을 그 희망을 했지만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를 미리 가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그 실제적인 표준 점수 컷과 그리고 그 수능에서 요구하는 최저학력의 그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연세대폭까지 올린다라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고대 내지는 한양대 정도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예. 그 논술 전형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가 가장 생명공학과에 가까운 그런 모집단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논술은 60%, 특이한 것은 학생부 종합이 4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학생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 그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16년도 수시에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논술대 종합평가가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럼 논술의 비율이 약간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리 논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평가, 그 종합평가에서의 항목이 일반적인 종합평가의 항목과 매우 흡사하고요. 학생부 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봤더니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된 바처럼
가장 논술 성적 평균이 낮습니다. 이 모집 단위가. 그리고 충원율이 그래서 그런지 0%였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죠. 최초 합격이 되지 않으면. 네. 예, 그 이유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도전 가능성으로 본다면 수능 이후에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논술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생이 꾸준하게 정시 준비를 동시에 하면서 논술 카드를 2장 내지 3장을 봤었을 때 적합하게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해서 도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제가 소위 서성한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1학기 내신 성적을 얼마까지 올려야 될까요? 학생한테 제가 질문 받고 나서 가장 마음이 좀 아팠던 건데요. 만약에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서성한 같은 경우에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는 1.2등급과 1.4등급 중에 누가 더 유리한가요?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교과 성적에서 세특과 그리고 독서와 이런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학생부 관리를 해야만이 학생의 그 성적이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그 교과 성적대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아직 3학년 1학기가 남았기 때문에 학생의 스타일이 되게 성실한 것 같거든요.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분명히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한 내용 이메일로 자세히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예.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예비 고3 학생 2명과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예, 오늘 뭐 두 학생 모두 참 착실한 네. 학생이고 특히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참 모범적인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그런 그 성실한 모습들 꾸준히 유지해 나가시면 정말 끝에 웃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조진호 선생님, 안성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임건규 선생님의 2017 수능과 3월 모평 대비 영어 영역을 주제로 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한 학생 내일 꼭 보면 좋을 것 반드시 같아요. 들어야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